나는 올해 73,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신혼집에 들어갔다. 어처구니없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게 내 현실이었다. 아들 동우가 결혼하고 나서 곧장 나를 함께 살자며 불러들였다. 엄마 혼자 계시면 불안하니까요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 늙은 어미를 아직도 걱정해주는 자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며느리 윤지는 첫인상부터 참 바른 아이였다. 결혼식 날도 내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했다. 그 눈빛이 진심처럼 보여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나는 마음 깊이 다짐했다. 그래, 괜한 감정 부리지 말고 잘 지내보자. 첫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다. 윤지는 아침이면 상을 차리고 점심에는 내가 설거지하기도 전에 미리 치우곤 했다. 어머니 쉬세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참 다정하게 들렸다. 나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워 자주 반찬을 해두었고 김치도 더 넉넉히 담가 놓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윤지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고 아들 앞에서는 밝다가도 내가 다가가면 갑자기 조용해졌다. 처음엔 내가 민감한가 싶었다. 나이가 드니 내가 예민해진 걸까?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아침 나는 부엌으로 가다가 냉장고에 붙은 쪽지를 발견했다. 분명 어젯밤까지는 없던 메모였다. 엄마 오늘도 건강히 점심 챙겨 드세요. 라고 적힌 메모는 겉보기엔 다정한 메시지였다. 그런데 그 글씨는 동우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들의 글씨를 평생 봐왔다. 모양도 필체도 전혀 달랐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왜 며느리가 아들 이름으로 쪽지를 붙였을까? 의문이 생겼지만 나는 조용히 쪽지를 떼어 주머니에 넣었다. 며느리에게 따지지 않았다. 대신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늦게까지 거실에 불을 켜두고 앉아 있었다. 윤지는 자기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말이 뚜렷했다. 아직도 눈치 못 챘어. 천천히 몰아붙일 거야. 집 넘기게 만들려면 시간 좀 필요하지. 그 순간 내 손에 쥐고 있던 실뭉치가 바닥에 떨어졌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내 이름을 말한 것도 들었다. 그 늙은이 아직도 나를 천사로 보는 눈빛이라니까. 웃겨 진짜.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는 그냥 당하고 있지 않기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난 없어진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들을 맞이했다. 엄마 쪽지 잘 봤어요. 고마워요. 동우가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 쪽지를 누가 썼는지 나만 알고 있었다. 이제 내가 알아야 할 건 단 하나다. 진짜 그 아이의 얼굴. 그래서 나는 시장에 나갔다. 작고 조용한 전자상가 골목으로.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를 샀다. 나는 전자상가에서 산 초소형 카메라를 천천히 꺼냈다. 판매자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건 작은 선풍기 모양이에요. 콘센트에 꽂아두면 자연스럽게 보이죠. 스마트폰으로 연동도 가능하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품 안에 넣었다.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마치 평소처럼 행동했다. 반찬을 꺼내고 방 정리를 하고 며느리 윤지와도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어머니, 오늘 장 보러 다녀오셨어요? 그 말에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된장 사러 갔다 왔지.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기 전 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선풍기 형태의 카메라를 거실 한쪽 콘센트에 꽂았다. 부엌 옆 소파 바로 옆 며느리와 미묘한 일이 벌어지던 그 공간이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평범한 자리에
밤이 되어 아들이 잠든 후 윤지와 전화하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문도 닫지 않은 채였다. 이번 주 안에 도장 받아야 해. 미진이도 더 못 기다린대. 미진. 낯익은 이름이었다. 윤지의 사촌 여동생. 작년에 몇 번 집에 들른 적 있던 여자. 나를 볼 땐 늘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윤지가 부엌으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조용해지곤 했다. 그냥 엄마 혼자 있는 시간에 도장만 하나 받으면 되잖아. 누가 알겠어. 그 늙은이 글씨도 못 읽잖아. 나는 등골이 다시 오싹해졌다. 그들은 나를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글씨를 못 읽는다니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이긴 해도 부동산 서류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그들이 원하는 건 도장 하나였다. 분명 부동산 이전 서류일 것이다. 나는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들었다. 카메라의 앱을 실행해 오늘 저장된 녹화 파일을 확인했다. 화면 속 윤지의 얼굴, 웃으며 전화를 받는 그 표정은 낮에 내 앞에서 보이던 다정함과는 딴판이었다. 그 집만 넘어오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민수 오빠도 순진해서 절대 모를 거고.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감당할게. 나는 스마트폰을 덮으며 숨을 깊이 내쉬었다. 민수 오빠라니 내 아들을 그렇게도 이용할 셈인가. 나는 며느리를 믿었다. 진심으로 딸처럼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조각조각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된장찌개에 감자를 더 넣고 김치를 정갈하게 썰었다. 민수가 일어나 식탁에 앉자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민수야, 오늘은 회사 늦게 가도 되니?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엄마? 어디 가세요?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같이 은행 좀 가자. 오래전부터 정리 안 된 통장이 있어서. 그 말에 민수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모든 걸 민수에게 보여주리라. 쪽지 하나로는 부족했다. 이제는 눈으로, 귀로 확인해야 할 시간이다. 그날 오후 윤지는 미진을 집으로 불렀다. 나는 일부러 방에 들어가 있는 척하며 문틈 사이로 카메라 앱을 켰다. 둘은 이미 다음 수순을 계획하고 있었다. 어제 그 쪽지 붙인 거 봤어? 민수 오빠는 완전 속은 것 같아. 어머니가 쓴 거라 믿더라고. 쪽지. 아들의 이름을 흉내낸 며느리의 필체.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윤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나를 향해 웃었다. 어머니, 오늘은 친구가 잠깐 들를 거예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생인데 괜찮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친한 친구라지만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사람은 바로 미진이었다. 몇 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다. 미진. 지난 추석에 한 번 다녀갔던 얼굴이었다. 그땐 조용하고 낯가림이 심해 보였는데 오늘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자신만만한 눈빛, 날카로운 말투. 내가 있는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었다. 어머니, 저 기억하시죠? 오랜만에 봬요. 미진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겉으로는 미소 지었지만 속은 이미 굳어 있었다. 윤지와 미진은 부엌으로 들어가 귓속말을 하며 자주 웃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스마트폰을 들었다. 실시간 화면에는 두 사람이 고개를 맞대고 속삭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잡히고 있었다. 오늘 얘기 꺼내볼까? 오빠 없을 때가 기회야. 그 늙은이 요즘 멍하니 있을 때 많잖아. 조금씩 압박해야지. 도장만 받아내면 끝인데 참 답답해 죽겠어. 그들은 마치 누군가의 물건을 훔칠 계획을 세우는 도둑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 교활하고 악의적이었다. 내가 평생 일구어온 삶, 피와 땀으로 번 돈으로 마련한 이 집. 그것을 그들은 단지 하나의 전리품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유자차 끓여놨는데.
나의 제안에 윤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웃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어머니. 미진이도 유자 좋아해요. 따뜻한 유자차를 앞에 두고 셋이 앉았지만 나는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다. 목이 메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나를 사람이 아닌 무언가로 보는 것 같았다. 차를 마시며 미진은 천연덕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혹시 이 집 명의는 아직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나는 조용히 눈을 마주쳤다. 왜 궁금한데요? 미진이 순간 당황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아,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걸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많아서요. 상속 같은 거 미리미리 하시면 세금도 줄고요. 나는 대답 대신 찻잔을 내려놓았다. 상속. 그 단어 하나에 그들의 속내가 또렷이 들려왔다. 준비하고 있었다. 서서히 압박하며 결국 내 손에서 무언가를 빼앗아갈 준비를.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을 준비하며 내게 말했다. 엄마 어제는 좀 피곤해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너만 잘 지내면 난 그걸로 돼. 민수가 나간 뒤 윤지와 미지는 거실에서 다시 속삭였다. 이번엔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다. 곧 도장 찍게 만들 거야. 어차피 혼자 살 수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뭐. 내가 준비한 서류 오늘 밤에 보여주자. 반응 봐서 밀어붙이자. 그들의 말에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는 누군가의 호구도 노인네도 도장 하나 찍고 사라질 그림자도 아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조용히 편지를 썼다. 민수야, 내가 이걸 읽을지 모르겠지만 꼭 읽어야 한다. 너는 몰랐겠지만 내 아내와 그 동생이 엄마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말이야. 나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이어 썼다. 밤늦은 시각이었지만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민수야, 엄마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단다. 하지만 요즘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무서워졌다. 너희가 함께 사는 게 행복일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게 아니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내 글씨는 점점 떨려갔다.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말들이 줄줄이 흘러나왔다. 윤지가 나쁜 아이인 줄 몰랐어. 처음엔 참 다정했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를 피하고 뒤에서는 나를 무시하고 요즘은 그 동생까지 불러와 날 몰아붙이고 있어. 민수야, 엄마를 믿어줘.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편지를 마치고 봉투에 넣었다. 민수의 책상 서랍 안 그가 매일 출근 전에 열어보는 서류함안에 살짝 넣어두었다. 내일이면 분명 볼 것이다.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글로라도 전하고 싶었다. 그게 지금의 나에게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한 후 윤지는 미진과 함께 내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눌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흐름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낯선 서류가 놓여 있었다. 표지를 보니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미진이 말했다. 어머니, 이건 그냥 절차적인 거예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이 집 민수 오빠한테 갈 건데요. 나는 말없이 서류를 바라봤다. 윤지가 옆에서 덧붙였다. 엄마, 제가 괜히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불편한데 미진이 이번에 창업 준비하면서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그래서 잠깐만 명의만 돌려놓고 나중엔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럼 민수한테 얘기해. 윤지와 미진이 동시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미진이 급히 말했다.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민수 오빠 요즘 일도 바쁘고 신경 쓰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요. 아니야. 집 문제는 내 아들이 알아야 해. 그 아이가 모르고 결정할 일이 아니지. 그 말에 윤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말투가 달라졌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집이 어머니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민수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아세요? 그 돈으로도 수리하고 가전도 바꾸고 제가 얼마나 아낀 줄 아세요? 나는 윤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너희한테 기대기 시작한 날부터 나를 내쫓을 생각을 했겠구나. 너희가 이 집을 원하면 당당하게 민수 앞에서 말해. 내 도장은 못 찍는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고집 부리시면 곤란해져요. 저희한테도 사정이 있다고요.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 사정을 왜 내가 감당해야 하니? 내가 너희한테 뭘 빼앗았니? 이 집은 내가 내 아버지랑 죽도록 고생해서 산 집이야. 그걸 서류 한 장으로 넘기라고. 어림없다. 윤지는 입을 꾹 다물었다. 더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침묵 속에서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미지는 노골적으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러다 진짜 민수 오빠가 실망할 텐데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나는 묵묵히 거실을 빠져나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으며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금의 이 상황, 모두 녹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민수도 오늘 안에 알게 될 것이다. 민수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갔다. 습관처럼 책상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반듯하지는 않지만 익숙한 정이 느껴지는 그 글씨.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꺼내 열었다. 민수야. 엄마는 너한테 이 말 전할 용기가 없었단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민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목숨처럼 감춰왔던 고통이 그대로 종이 위에 담겨 있었다. 윤지와 미진이 어머니를 몰아붙였다는 것, 재산을 넘기려 했다는 것, 심지어 도장을 강요하고 협박까지 했다는 이야기까지.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마지막 줄까지 읽어내려갔다. 내가 너에게 짐이 된 걸까 두렵지만 너라도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무 오래 참았나 보다. 이제는 무섭다, 민수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려왔다.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겠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살짝 문을 열자 어머니는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엄마. 분자는 고개를 들었다. 민수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쪽지 읽었어요. 그 한마디에 분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실뭉치를 내려놓았다. 민수는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았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엄마? 분자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했거든.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는 작은 멍자국이 아직 선명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된 영상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윤지와 미진이 협박하던 장면, 도장을 강요하던 목소리. 이거 다 봤어요. 엄마가 카메라 설치하신 거죠? 분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걸 어떻게 해? 앱 확인했어요. 그리고 엄마 편지 읽고 바로 모든 영상 다시 돌려봤어요. 엄마, 이제 제가 나설게요. 더는 참지 마세요. 그 순간 분자는 처음으로 큰 숨을 쉬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해온 아들이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 같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민수는 늦게까지 방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했다. 경찰청 웹사이트를 열고 고령자 학대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영상 파일과 음성 녹음본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그리고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 오늘은 집에 있을게요. 엄마랑 하루같이 보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윤지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요즘 일도 바빴잖아요. 푹 쉬세요. 민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아내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윤지는 그 변화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당해야 할 대가도. 아침 식탁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어머니가 늘 해주시던 반찬들. 민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윤지는 여느 때처럼 다정한 척 옆에서 수저를 챙기며 말했다. 여보, 오늘 쉬니까 좀 여유 있겠다. 우리 점심엔 엄마 모시고 외식할까?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응. 그러자. 분자는 무겁게 미소 지었다. 자신이 당한 수모를 아직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감추고 있었다. 윤지는 그걸 모른 채 능청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어제는 좀 피곤해 보이시던데 괜찮으셨어요? 그 말에 분자는 민수를 흘끗 바라봤다. 그제야 민수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수진아, 나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윤지는 잠시 멈칫했다. 무슨 얘긴데?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면 무섭잖아.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늙은이, 아직도 내가 천사인 줄 아는 눈빛이라니까. 웃겨 진짜. 윤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어서 미진의 목소리. 오늘쯤이면 도장 받을 수 있겠지? 어차피 집 넘기게 될 텐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 명의를 돌리는 것뿐이야. 모를 거야. 그 나이에 글도 잘 못 읽는데. 순간 정적이 흘렀다. 윤지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민수는 눈을 들어 윤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게 다 너희 목소리야. 어제, 그제, 그리고 지난주. 거실에서 부엌에서. 다 녹화됐어. 윤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미진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상황을 알아챈 듯 민수를 향해 말했다. 그럼 뭐, 녹음했으면 어쩔 건데. 우리가 진짜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도와달라고 한 거잖아.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너희 논리냐? 70 넘은 어머니한테 도장 강요하고 재산 빼앗으려던 게 도와달란 말이야? 그게? 미진이 발끈했다. 아니, 민수 오빠. 나 언니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창업도 해야 되고 나도 인생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 왜 하필 엄마 걸로 시작해야 되는데? 너희 인생은 왜 엄마 등골 위에서 시작해야 돼? 윤지는 침묵 속에서 눈물을 글썽였다.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야. 그리고 엄마는 이 집의 주인보다 더 중요한 분이야. 너희가 한 짓 경찰에 신고했어. 지금 조사 들어가고 있어. 윤지와 미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윤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그건 아니잖아. 우리 가족인데. 가족은 서로를 속이지 않아. 가족은 약한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 넌 우리 가족 아니야, 윤지. 적어도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 말에 윤지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미진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난 빠질 거야. 너희 둘 알아서 해. 미진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쑤셔넣기 시작했다. 민수는 윤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정말 한 번이라도 엄마를 진심으로 생각했던 적 있어? 윤지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 대신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민수는 그 눈물을 외면했다. 어머니가 흘린 눈물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가볍고 얕았다. 그날 저녁 집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정적에 잠겼다. 미지는 방 안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고 윤지는 식탁 옆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수는 어머니 분자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분자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조금씩 안도의 기색이 번지고 있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분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라도 알아줘서 그걸로 됐다. 나는 그걸로 충분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믿고 함께한 아내가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영상과 녹음,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 그 어떤 것도 거짓이 아니었다. 그때 미진이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다. 얼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됐어. 나간다. 언니는 알아서 해. 나는 빠질 거니까 괜히 나까지 엮지 마. 분자는 조용히 미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서늘했지만 원망은 없었다. 다만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얼굴 위로 떠올랐다. 미진은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이 집 언젠가는 우리 오빠한테 돌아갈 집이었어. 괜히 혼자 다 가진 척하지 마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그건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만든 집이야. 너희가 욕심낼 이유 없어.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도 오지 마. 그때는 법적으로 막을 테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진은 사라졌다. 하지만 거실의 정적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지는 바닥에 앉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진 듯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나도 몰라. 처음엔 진짜 어머니 잘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작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는 엄마만 챙기고 나는 그저 곁에 있는 그림자 같았고 그걸 미진이가 자꾸 부추기고. 분자는 말없이 윤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물, 그 진심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다.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저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말에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용서가 아니야. 먼저 책임을 져야 해. 엄마한테 상처 준 거 법적으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 그게 없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윤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할게. 조사받고 처벌받고 진심으로 반성할게. 나 진짜로 엄마한테 잘하고 싶었어. 그게 욕심으로 변한 걸 몰랐어. 그 순간 분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용서라는 건 시간이 주는 선물이야. 나는 지금 내 눈물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볼 거다. 민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윤지는 머리를 조아리며 울음을 삼켰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줄 알았던 관계. 그럼에도 분자의 말 속에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여운이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그날 밤 경찰서에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정식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담당 수사관은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이후 이 집에는 깊은 침묵과 조용한 변화가 동시에 찾아왔다. 겉보기에는 여느 때처럼 평온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며칠 후 윤지는 경찰서에 출석했다. 민수가 제출한 영상과 녹음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담당 형사는 형식적인 질문 몇 가지 후 곧바로 진술서를 받기 시작했다. 윤지는 처음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땐 정말 제가 눈이 멀었어요. 미진이 말을 너무 믿었고 저 자신도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점점 그게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형사는 묻지 않았다. 그저 윤지의 말을 조용히 받아 적을 뿐이었다. 그날 밤 윤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에게 메시지만 하나 남겼다. 조금만 시간 주세요. 스스로 정리하고 다시 찾아뵐게요.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였다. 분자는 부엌에 앉아 묵묵히 감자를 깎고 있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밥할게요. 좀 쉬세요. 분자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프니?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이젠 엄마한테만 맡기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에 분자의 입가에 아주 작게 미소가 피어났다. 처음으로 아들이 어른이 된 것 같았다. 그렇게 그날 저녁 민수는 직접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손맛은 어머니만 못했지만 정성만은 그에 뒤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민수는 작은 상자를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안에는 새로 만든 도장과 함께 서류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건 뭐니? 엄마 앞으로 다시 명예 재확인한 서류예요. 법적으로도 이 집은 누구도 넘볼 수 없게 정리했어요. 혹시라도 또 누가 노리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자는 말없이 서류를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도 함께 떨렸다. 그동안 도장 하나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던가. 이제는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고맙다, 민수야.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평생 만든 집이잖아요.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게 할게요. 그날 밤 민수는 소파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경찰 조사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혹시 모를 법적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윤지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내 진심을 증명하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니였다. 그동안 혼자 버텨온 그녀에게 이제야 진짜 평화를 돌려주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과제였다.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 공원을 찾았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선선했다. 이런 날씨 참 오랜만이지, 엄마. 분자는 벤치에 앉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있는 것도 오랜만이다.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등을 살짝 덮었다. 엄마가 웃는 거 더 자주 보고 싶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게요. 분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가엔 잔잔한 물기가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아픔이 아니라 따뜻함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일주일 뒤 윤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수는 잠시 주저하다가 화면을 열었다. 민수야. 나 집 근처까지 왔어. 들어가진 않을게. 그냥 한 번만 얼굴 보면 안 될까? 그는 긴 숨을 내쉬며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분자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바깥에 와 있니? 네. 엄마 혹시 잠깐만이라도 볼래요? 분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래. 만나보자. 하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마라. 현관문을 열자 윤지가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다 타들어간 사람처럼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분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윤지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처벌도 받겠습니다. 어떤 말도 핑계가 안 되는 거 알아요. 그저 어머니 앞에서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죄인이에요. 그 말에 민수가 나섰다. 수진아, 엄마는 지금도 너한테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야. 하지만 너는 그만큼 무너뜨린 것도 많아. 한두 마디로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얼굴만 보려고 했던 거예요. 집에 들어가려는 마음은 없어요.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그 순간 분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여기까진 잘 왔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건지만 남았지.
너한테 줄 기회는 없어. 다만 내가 스스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면 언젠가 진짜 사과를 받아들일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 윤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졌다. 그 말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 진심으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제가 한 짓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민수는 그런 윤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예전에 따뜻했던 날들이 생각났지만 지금은 너무 멀리 와버린 길이었다. 윤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천천히 걸어나갔다. 분자는 현관문을 닫으며 천천히 혼잣말하듯 말했다. 용서란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사는 걸로 증명하는 거지.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말의 무게가 가슴 깊이 새겨졌다. 그는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이 집의 평화를 다시는 해치지 못하도록.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텔레비전을 봤다. 드라마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저녁 방송. 그러나 그 평범함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분자는 민수에게 물었다. 이런 날이 계속될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계속되게 할 거야. 엄마, 내가 꼭 그렇게 만들게. 창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비였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싹이 자라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윤지와 연락은 오지 않았다. 민수도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고 분자는 그녀에 대해 묻지 않았다. 상처는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피 흘리지는 않았다. 시간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흉터 위에 새 살을 돋게 하고 있었다. 그 사이 민수는 출근을 늦추고 퇴근은 앞당겼다. 분자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엄마보다 우선일 순 없지. 그 말에 분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따뜻한 것이 가슴 깊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작은 화분을 들고 들어왔다. 해바라기였다. 분자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이걸 왜? 엄마가 좋아하시잖아. 햇살 잘 드는 베란다에 놓으면 잘 클 거야. 이제 우리 집에 어울리는 건 이런 밝은 것들이지. 분자는 조심스레 화분을 받아들었다. 거칠어진 손으로 해바라기 잎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웃었다. 잊고 있었던 너무 오래전에 잊었던 감정이었다.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희망. 민수는 거실벽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다. 엄마의 집. 엄마의 평화. 분자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술이 떨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 집은 이제야 진짜 내 집이구나. 그날 밤 분자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이번엔 민수에게. 잘 쓰진 못하지만 담고 싶은 말이 많았다. 민수야, 너는 내 자랑이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단다. 엄마는 요즘 매일이 감사해.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이제야 알았어. 나도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그 편지는 분자의 서랍 속에 조용히 들어갔다. 언젠가 필요할 때 꺼내주려는 작은 선물처럼. 며칠 후 분자는 혼자 시장에 다녀왔다. 그동안은 민수가 늘 함께했지만 오늘은 스스로 나서고 싶었다. 혼자서 반찬거리를 고르고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봄비가 쏟아졌다.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분자는 웃으며 비를 맞았다. 이 정도야 뭐 젊었을 땐 논밭 뛰어다니던 사람이야. 그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여기요. 고개를 돌리니 민수가 우산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다. 분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너 회사에 간 거 아니었어? 민수는 헐떡이며 웃었다. 엄마가 오늘 혼자 시장 가신다기에. 그냥 혹시나 해서 근처에 있었어. 분자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 민수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 우산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 집엔 이제 거짓도 위선도 없었다. 남은 건 오직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마음뿐이었다.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 민수가 문을 열며 말했다. 엄마 갈비탕 끓여놨어요. 들어가서 따뜻하게 먹어요. 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따뜻하게. 우리 집은 이제 늘 따뜻해야 해. 문이 닫히고 빗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 집 안에는 고요하지만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시험받지 않아도 될 가족이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는 냉장고에 붙은 쪽지 한 장으로 시작된 작은 의심에서 비롯됐습니다. 평범한 집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가족의 틈 속에서 벌어진 믿음의 붕괴, 그리고 그 속에서 되찾은 평화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분자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황혼의 나이에 도장을 도둑 맞고 자신의 집과 존재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들의 부재, 며느리의 외면, 큰 며느리의 농락 속에서 분자는 잠시 흔들렸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민수 역시 초반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서 그는 보호자로 성장합니다. 법적인 책임을 넘어 정서적으로도 어머니의 지지대가 되어갑니다. 윤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입니다. 잘 보이고 싶었던 시댁에서 외면당한다고 느끼며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고 그 틈을 큰 며느리가 파고든 것이죠. 그녀의 행동은 분명 잘못이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뒤늦게나마 책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리즈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가족이라도 경계는 필요하다. 사랑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용서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시청자분께는 이 이야기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로 상상보다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인간은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냉장고에 붙은 쪽지 하나가 큰 진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작은 단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다락이었습니다.